아침 햇살이 제법 따뜻해진 수요일입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푸른 잎이 무성해진 나무들이 제법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고 있네요. 이런 날이면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민호 씨는 요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지훈 씨, 늘 같은 마음이죠. 특히 요즘처럼 코스피 지수가 7,000선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기에는 더욱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좇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정픽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한 소비라는 행위를 역사, 심리, 경제, 미래학이라는 다각적인 시선으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좇는 가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가치의 재정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품 소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비싼 물건을 사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복잡한 심리와 역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들은 1966년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한 서예가가 평생에 걸쳐 모은 귀한 서예 작품들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소중한 가치가 어떻게 덧없이 소실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죠. 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알고도 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상유지 편향을 지목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에 새로운 행동이나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성이나 잠재적 손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치 명품 소비가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인식하면 설령 그 가치가 허상임을 인지하더라도 다른 가치 추구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이나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를 선호하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회피 기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호 씨, 조사위에서 전문가들의 통찰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문화대혁명의 파괴성을 축소하거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시키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었죠. 또한 심리학자의 현상유지 편향에 대한 설명은 명품 소비의 복잡하고 다양한 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가치가 허상임을 인지한다는 전제 자체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사 3에서 이 비평에 대한 반박, 즉 자기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오히려 거대한 폭력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섬세한 접근이며 이를 약점으로 본 것은 역사의 덩치만 키우려는 얄팍한 시각탓이라는 반박이었죠. 심리학자의 경우 명품 소비의 안전한 사회적 지위 확보라는 것은 변화의 두려움, 즉 현상유지 편향의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발현이며 인지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현상유지 편향의 무서움이라는 점을 짚어낸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비평은 단편적인 사실을 거창한 변화와 연결시키려는 과도한 일반화라고 지적했지만 자기 검증에서는 오히려 그 연결이야말로 통찰력의 본질이며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시각이 바로 전문가의 역량이라는 반론을 제시한 셈이군요. 마치 좁은 시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넓은 시야로 꿰뚫어 보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들의 통찰은 청취자분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아침부터 이렇게 머리 쓰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니 제가 명품을 사는 이유가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어쩌면 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45세 중소기업 사장님 역시 희소성이 가치를 높인다는 경제학자의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코스피 지수 하락이라는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하니 더욱 와닿았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질적인 가치보다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자는 2026년 KOSPI 지수 하락이라는 시장 상황에서 희소성 빈식이 상품의 실제 가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가 단 50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특정 인물의 스토리를 담으면 수십억 원까지 치솟는 현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이러한 가격 상승은 상품 자체의 기능적 가치를 넘어 소유함으로써 얻는 자격과 그 상품에 얽힌 신화라는 무형의 가치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2023년 명품 시장 분석에 따르면 희소성을 강조한 한정판 컬렉션은 일반 제품 대비 평균 30% 이상 높은 판매가를 기록하며 이는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심리를 간파한 자본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의 예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2036년에는 자격의 럭셔리 소비가 100% 개인화된 생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2030년 글로벌 웰니스 산업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명품 브랜드의 엠블럼이 아닌 자신만의 유전자 리듬에 맞춰 최적화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이오럭셔리 기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예를 들어 2032년 이후 출시될 맞춤형 장 건강관리 서비스는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분석하여 100% 개인화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주 배송하며 이는 지금의 수천만 원짜리 한정판 시계보다 훨씬 희소하고 가치 있는 진정한 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래학자의 예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한계, 윤리적 문제 등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바이오럭셔리라는 용어 역시 과장된 마케팅 용어처럼 들린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기 검증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낙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곧 미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은 과장처럼 들릴지라도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도 미래학자의 이야기는 좀 어렵게 들리긴 했지만 앞으로는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될 거라는 말은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심리적 기제, 그리고 경제적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재정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명품 소비가 단순히 과시나 허영을 넘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안전 심리의 발현일 수 있고, 나아가 미래에는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자산, 구축이 진정한 럭셔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만약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2036년에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 소비하는 구시대적 럭셔리를 줬다가 정작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형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을의 정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